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깊게 좀 보면은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그래갖고 직장의 스트레스를 보면 대개 8개 영역에서 한 43개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직무 양이 어떠냐, 뭐 고용의 안정성이 어떠냐, 급여는 어떠냐, 그 다음에 뭐 환경은 어떠냐, 근무 환경은 어떠냐, 또 뭐 인간관계 갈등이 어떠냐, 이런 거 뭐 해서 한 8가지 영역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부정부패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즉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거 2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그 업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스트레스와 부정부패 상관관계 얘기하잖아요. 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또 지금 드리면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이 부패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또 부정부패의 지수가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하는 조직은 부패에 빠질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데, 마음이 긍정적인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이 아니다. 부정적이라는 건 바로 부정부패에 빠지기 쉽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일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일이 많으면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자아고갈이라고 그럽니다. 자아고갈이 되면은 뇌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즉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된다. 그러면 언젠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텔레비에 그 높은 분이 뭘 이렇게, 그죠? 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꼭 수건을 덮죠.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아마 악마의 유혹에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복잡하면 뇌가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으면 여러분들 일 많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끙끙 하면서 하면은 병납니다. 병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분 어떤 데는 자기에게 저거 한 것을 진짜 건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일이 많은 것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그 기관에서, 회사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죠.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대학에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당신이 겪는 인간관계 갈등 중에서 가장 그 큰 것이 뭡니까? 상관하고입니까? 부하하고입니까? 동료하고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하고 그렇습니까? 했는데 상관하고가 70% 이상. 상관.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하면 예를 들면 윗사람이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하고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꼭 그냥 전연성, 우리가 첫 시간에 부패 전연성을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듯이. 그게 희한하죠. 그 애들은 어른 하는데 따라 한다고 그러죠. 그게 다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윗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뭐냐면은 윗사람이 예를 들면 10억을 공금을 횡령한 걸 자기가 봤다. 근데 자기가 1억 정도 먹어요. 나는 1억 정도 해볼까? 아니면 1,000만 원. 자기 10억 먹었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왜 어땠어? 이거를 심리학용어로 자기의 합리성, 인간의 인지적 유연성, 자기 자신을
부패에 대해서 또는 불쾌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부패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대로 빠지기 쉽다 하는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부패에 노출될 염려가 높다. 사례를 외국에서 한 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 학교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그 5분간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한 10명 정도. 두 그룹으로 했는데요. 10명, 10명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10명 잡은 사람들은, 선생님, 제가 5분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 목적으로 5분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수고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커피값으로 $5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제 이미 꿈인 거죠. 다른 데서 전화를 오도록 합니다. 그 인터뷰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전화가 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급한 전화인데요. 제가 잠깐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물어 양해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각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가 뭐라고? 안 돼. 그걸 왜?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런 건 안 돼.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얘기합니다. 5분 동안에 한 3번을 전화 오도록 만듭니다. 그럼 뭐 상대방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기분 나쁘죠. 나쁜 것만 문제입니까? 더럽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러고 이제 5분 끝납니다. 그러면 $5를 든 봉투에, 확인 안 하고 $5를 봉투에 전부 노란 봉투에 넣었다 그럽시다.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 영수증하고 뭐 쓸 거 이제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을 했습니다. 기분 더럽게.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10명은요, 예를 갖춰서. 안녕하세요. 네, 5분만 인터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제가 $5 많지는 않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옵니다. 전화를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데요. 잠깐 전화 받아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를 주고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봉투에다가 $5를 넣은 게 아니라 전부 몇 달러? $9를 넣었습니다. $4를 더 넣었어요. 당초의 약속은 $5만 주기로 했는데 $9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영수증 받고 했는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각자가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10명 봉투를 열어보니까 $5가 아니고 $9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이 그겁니다.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한 사람하고 정의에 누가 더 가깝게 가는가, 그걸 본 겁니다. 이쪽에 기분 좋게 한 사람 45%가 돌려줬습니다. 아이고, $5인데요. $9 들었습니다. 잘못 계산이 돌아왔네요. $4 돌려줬습니다. 45%. 거의 반이 돌려줬습니다. 이쪽에 15%만 돌려줬습니다. 아니, 14%. 14%만 돌려줬습니다. 보셨죠? 두세 배 차이 납니다. 불패에 빠질 염려가. 그래서 이 실험을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뭐 방송국에서 5,000원, 9,000원짜리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랬더니 이쪽에 기분 좋게 한 그룹 4명이 기분 나쁘게 한 그룹 4명이 돌려줬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아이고 이거 5,000원 주기로 했는데 9,000원 들었어요. 4,000원 빼갖고 줬습니다. 기분 좋게 한 그룹 8명이 돌려줬습니다.
8명이 돌려줬습니다. 배가 됐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트레스를 준 대상하고, 즉 기분이 나쁠 때하고 기분이 좋을 때하고 부정부패에 빠질 확률이 나쁜 사람이 훨씬 높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뭐 10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실험한 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는데 거의가 뭡니까?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부정부패에 빠질 우려가 높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2가지 스트레스를 말씀드렸는데 8가지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죠. 업무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뇌 자아 고갈 상태에 빠진다. 뇌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 부정부패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적 유연성, 인간관계 갈등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갖게 되면 곤란하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관계 갈등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직무는 말이죠. 많으면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갈 수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그것도 너무 힘들면 안 돼요. 그거 지쳐요. 지치는데 인간관계 갈등은 그게 안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의 8개 그 영역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딸 대신에 시집가 줄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상하 좌우, 아까 70% 이상이 상관과의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대부분 보면은 언행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오해를 사요. 인격적 모독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번 그 실험을 하죠. 조사를 늘 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도 하고 합니다. 부하에게 묻습니다. 부하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상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고를 하십시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나도 조심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서로 배려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면 웃음이 나오겠구나. 웃음이 나오면 소통이 되겠구나. 소통이 되면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부정부패 그런 소리 안 하겠구나 하는 그걸 느끼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상관은 어떤 상관이냐? 첫째가요. 경조사 챙겨주는 상관. 이 첫 번째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운동하러 가느라고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상가에 안 간 적이 있습니다. 돈만 보내고. 아닙니다. 경조사가 찾아주는 챙겨주는 상관이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상관. 여러분, 돈 돕니까? 너무 이빨한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밥, 술을 가끔 사주는 상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33년을 근무를 했는데 꼭 그 사람 돈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꼭 서무 담당을 데려가는 거죠. 서무가 계산하는 거예요. 돈 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가 밥, 술을 좀 사십시오. 그 다음 반대로 상관이 이뻐하는 부하의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첫째로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해주는 사람. 맞죠? 맞죠. 두 번째, 아마 여러 조사 중에서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 찾아온 거죠. 두 번째, 점심 먹고 들어다가 길가에 호빵, 군고구마 뭐 이런 거 파죠. 풀빵, 국화빵 뭐 이런 거 하죠. 앵꼬빵. 이런 거 하면서 너무 맛있는데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우리 팀장님 맛 좀 보여드리겠다. 2개 싸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근데 그게 상관들이 너무 느낌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관심은 관계를 좋게 한다. 관계는 관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무것도 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즈니스 외에 회사 업무 말고 개인적 업무를 상담해주는 부하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부모처럼 생각하는구나, 나를 형처럼 생각하는구나, 나를 언니처럼 누나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서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관이 부하가 합니다. 부하가 제일 싫어하는 상관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면박 줄 때 아우 창피하다. 인간적 모독을 느낀대. 그렇게. 물론 인간적 모독을 주는 거는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여튼 받는 사람은 창피가. 지구명에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 반대로 상관이 제일 싫어하는 부하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사람 많은 데서 꼬박꼬박 말 대꾸 하는 거. 그 이제 지 말이 옳은 거죠. 옳은 건데, 옳은 거는 인정하는데, 그걸 그냥 꼬박꼬박. 그 다음에 이제 말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거. 상관이 이제 부하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걸 일이라고 했어? 일한 거 맞는 거야, 어제? 네 수준 이거밖에 안 돼? 야, 봉급이 아깝다. 봉급이 아까워. 내가 너같이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 이따를 하려면 때려치워. 이게. 기분 굉장히 나빠. 말하자면 직무 스트레스를 확 올려줘. 그럼 뭐예요? 나가서 뭐 한번 하고 싶죠? 한 잔 먹고 싶죠? 그죠? 그럼 한 잔 먹으면 뭐 술을 먹죠. 처음에 자기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술을 먹고 개판되는 거죠. 부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관이 싫어하는 부하의 말이 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도로 팀장님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팀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이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팀장님 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 한마디, 그 다음에 관심을 끄는 한마디가 상하 좌우 간의 인간관계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갖지 않는 조직 문화만 갖는다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조직 문화만 갖는다면 여러분 조직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즐겁고 기쁘게 경영하는 그런 회사는 부정부패에 빠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떻습니까?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았어요. 그래 이왕이면은 수준 높게 썰렁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2죠. 수학적으로. 그죠? 근데 1 플러스 1이 1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두 개를 합쳤더니 하나밖에 안 됐네요. 희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0에서 1을 빼면은 99가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은 요건 좀 마지막으로 수준이 좀 높게 하겠습니다. 100에서 1을 빼면은 뭡니까? 0입니다. 어떤 공적을 많이 쌓아놨는데 결정적으로 큰 거 하나가 그냥 확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들어왔다. 완전히 뭐예요? 회사 망하는 거죠. 그래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 될 수 있다. 반대로 100 플러스 1은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이렇게 잘 해나가는데 결정적인 연구 하나 탁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빵 터졌습니다. 신약하듯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